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은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을 위한 음악으로 오프닝을 대신했습니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드디어 인양되고 있습니다. 네, 1073일, 3년 만에 인양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마자 인양 발표를 하고 불과 3주 만에 인양에 성공한 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죠. 저같이 뭐든 이게 100% 믿지 않는 음모론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심이 조금 더한데요. 이 세월호 인양 발표와 인양 소식으로 모든 매체가 그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를 틈타서 일어날 수 있는 박근혜 또는 검찰, 꼼수들 이런 거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모든 관심이 세월호에 쏠려 있을 때 무슨 꼼수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정부하고 검찰 곳곳에 아직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이런 사람들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어렵게 박근혜 파면까지 왔는데 이렇게 대충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꼼수들을 반드시 막아내서 이번을 기회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진짜 교체, 진짜로 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리니까 말이죠. 네네.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뿐만 아니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세월호 배지를 달아요. 나 참 이거. 아니 이거 무슨 아무리 정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잘 착용을 안 하시다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되던 날 팽목항을 방문하면서 세월호 배지를 착용하시고 광주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세월호 배지를 착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씁쓸합니다. 네, 씁쓸해요. 보여주기 정치 이런 거보다 진정성을 갖고 이재명 후보 보세요.
세월호 배지를 한 번도 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부터 계속해서 세월호 배지를 착용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계속 발벗고 나서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지난해 있었죠. 그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세월호 지겹다. 아, 네네. 뭐 이런 말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버럭한 적이 있죠. 저도 그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말이죠. 저도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9월 8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당시 상황. 여러분,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네, 역시 이재명 후보는 확고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확실한 정치 철학. 사람이죠. 돈보다 사람. 그죠. 공정국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존중받고요. 이렇게 사람이 존중받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가짜명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지난 에피소드부터 우리가 댓글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나요? 네, 많이 달아주시긴 했는데 지난번 에피소드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경선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유튜브에 준리인님의 댓글입니다. 전체 지지율 보면 이재명 아직도 한 자리인데 경선에서도 이미 문재인이 훨씬 압도하는데 이길 확률 커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열망 끊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 네. 준리님.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댓글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론들이 노리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벌 체제 해체 이런 거 주장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성은 언론기관의 최대 광고주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를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언론기관에서. 그죠. 이와는 반대로 말이에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1, 2위. 1위는 문재인 후보 당연히. 2위는 이재명 후보인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네. 속으시면 안 돼요. 언론의 이 노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다음은요. 네, 와인더 첸님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이육사 시인의 광야로 오마주해서 시를 한 편 지어주셨습니다. 네? 시요? 이제 시까지 만들어요? 참.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분들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능력자들. 이거 시면 배경음악 깔아야 되겠는데. 네네. 네, 배경음악 깔 테니까. 네. 자, 큐! 광장. 탄핵한 날에 하늘이 처음 울고 어대 닭 죽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잔당들이 박근혜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분을 부지런한 시민이 피어선 지고 큰 사람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피 나리고 내 화향불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화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끝에 적폐청산하는 초인이 있어 이 광장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여기 설명을 조금 드리면 큰 사람, 초인. 뭐 이거는 상징하는 뭐 인물이 네, 있죠. 그렇죠. 네. 광야를 바꾼 거긴 한데 그냥 시라고 해도 뭐 거의 손색이 없겠어요. 어우, 대단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 시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댓글이 좀 없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나저나 제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쉬었더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은 덜해진 것 같아요. 다운로드 수도 좀 떨어지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있으니까 잘하네. 아, 그럼요. 자, 그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기사들 소개해 주시죠.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민주당 경선 순회 투표가 시작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25일 호남권 ARS 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대상은 광주, 전북, 전남, 호남권 ARS 투표를 선택한 선거인단이고요. 받는 번호는 02-2630-7090입니다. 받는 일정은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총 5번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거는 일정은 3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전화번호는 추후 안내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 후보까지 모든 안내를 끝까지 듣고 투표해야 유효하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이진선 뉴스캐스터, 이제는 뭐 내공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해 주시죠. 네, 먼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체 인양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참사 과정, 구조 지연 등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비교적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매번 발벗고 나섰었잖아요. 그 성남시청의 세월호 추모 조형물이라든가 세월호 추모기 개양,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아주 자주 만나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세월호 관련된 일에는 항상 가장 앞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때문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후보가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참 많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도 작년 촛불 집회 때 청와대 백미탑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 세월호 가족들 같이 갔는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도 울고 이재명 후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그 울부짖음 같은 것이 느껴져서 아주 저도 참 찡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고요. 자, 분위기 바꿔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24일 있었던 광주 합동토론회 소식입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진정한 정권교체, 우리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호남의 결단으로 만들어달라, 이재명이 앞서가겠다고 밝히며 인권과 평화, 자유평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작은 성과도 만들었다, 저는 약속하면 지켰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며 호남이 결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시 호남 지역의 지지가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에서 차지하는 그 심리적인 요인. 물론 이번에 선거인당 등록도 약 한 20% 정도에 달한다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요. 이날 문재인 후보와도 이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네, 이날 이 후보는 문 후보에게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 불출마하겠다는 발언이 유효하냐며 호남 정계 은퇴 약속 번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에서 말은 천근과 같고 말하면 지켜야 한다고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에서 벗어난다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후보는 문 후보가 저보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고 했는데 같은 진영 후보 입장에서 뜻이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거 문 후보가 이 후보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재벌 해체와 재벌 체제 해체,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재벌 해체가 곧 재벌 체제 해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말꼬리 잡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토론에서 정말 답답한 게 이 후보가 문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박근혜 이재용 구속 그리고 사면 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을 좀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문 후보가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게 국민의 뜻, 촛불의 뜻인지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신 건지 답답합니다.
아무튼 말이죠.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호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호남 지역에 아주 올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광주에 올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청와대 광주 담당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23일 오전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광주 전남 정책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역대 정권의 광주 전남 홀대를 언급하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호남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수록, 세계민주주의기구, 국제인권기구 등 국제기구 광주 전남 유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 청와대 광주 담당관, 전남 담당관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광주 외곽인 광산구 도덕동 3도 농협을 찾아 농민들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오후에는 조선대학교를 찾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균형발전 촉구 범시민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정말 이게 능고 뜰 새 없는 일정입니다. 여기 중에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청와대 광주 담당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동안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집권을 했을 때 오히려 광주나 호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일정 대단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게인 2002년 노무현 신화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날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중에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은 말이죠. 이거 작년이죠.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면서 광화문에서 단식을 할 때 이 굳어진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약이나 정책이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만드는 정책이나 공약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이 내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 담당관 신설도 그렇고 농민 기본소득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래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가장 좋은 정책은 경험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흑수저의 심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흑수저를 위한 정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진정성이 안 담기겠죠. 그렇죠. 자, 그날 또 다른 발언도 있었죠. 네, 같은 날 있었던 이 후보의 여러 발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 후보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봐야 우리 삶은 별로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주변엔 기득권만 모이고 있다. 세력이 크다는 것은 기회가 아닌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정체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정강 정책에는 보편복지를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이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지난 토론회에서 보편복지가 당론이 아니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문재인 후보는 2012년도 대선에서 보편복지 확대 이런 거 공약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그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이든 공약이든 말이죠. 어쨌든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또 있나요? 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2일 민주당 경선 투표 결과 유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경선을 보이콧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면서 다만 당이 신중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치를 통해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유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소식도 있나요? 네, 지난 20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 일부가 SNS 등을 통해 유출돼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서는 유출되어 있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라고 해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저한 진상조사 이거 필요합니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유출한 사람들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신중하지 못했고 편향적이지 않은지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며 엄중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정성호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거의 공정성을 믿겠느냐며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기는 불가능하고 조직적으로 의지력으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결과를 취합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 캠프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특정 캠프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물론 뭐 개입했다는 명확한 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게 계속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경선에 대해서. 그렇죠.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해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해외 교민들이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해외 교민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에 이어 23일 제5주 교민들은 오늘 지지선언문을 통해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촛불혁명 완수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측근 세력에 포위되어 인해 장막과 이너서클에 갇힌 후보, 분열된 민의를 봉합하려는 후보는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십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도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의 복지 정책을 경험한 바 있는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팔순의 원로교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지지 이유와 공약을 언급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지지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교민들의 지지선언 말이죠. 국내에서 지지선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국외에서 해외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개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교민들은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특별한 의미,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23일 광주 3도 농협에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함께 적폐 청산과 공정 국가 건설 위한 벼수매가 환수 반대 선언식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벼수매가 환수 반대와 함께 연간 130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농업 직접 지불제를 대폭 손질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산업인 농업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연간 130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제가 있고요.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소비자들이 농약 제초제 등 화약 약품이나 GMO,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농민의 소득 보장,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농촌사회의 활력 강화 등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힘들게 농사지어도 소득은 도시 생활자의 절반이고 빚은 늘어가고 있는 현실과 농촌은 비어가고 고령화되어가는 현실 등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실사구시적인 정책 제대로 된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정치인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대부분 보고만 받고 그냥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정책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바로 탁상 공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탁상공론 같은 정책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에 비해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죠. 그죠. 아무튼 이제 민주당 경선 순회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끝까지 해야죠.
아, 오늘은 너무 숨가쁘게 와갖고 웃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이거 소식만 전해드리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순회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저희도 이재명 후보의 장점들을 마구마구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개인적인 잡담보다는 이재명. 이렇게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숨이 찹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73일) 동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자던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박근혜 파면이 결정된 후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을 발표한 것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왜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셀비지의 공법이 아닌 다른 회사의 공법을 사용했는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가 왜 침몰을 했고 왜 구조작업에 소홀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꼭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304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제는 가짜명,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매체를 이길 수 없다. 거짓은